안녕하세요. 성산 케미TV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프레스티지 와이퍼마 바이넥스 박님인데요. 사실 어제 제가 좀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늦게 올려드리게 됐는데 내일은 좀 못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5월 7일쯤 아마 다시 영상을 자세히 올려드릴게요. 집에 조금 일이 생겨서 영상 업로드하는 시간이 조금 대중 없을 듯 합니다. 집에 일이 잘 마무리되면 예전처럼 꾸준히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지수 차트를 보면 오늘 코스닥 코스피가 좀 세게 조정받았죠. 자,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 주봉 차트인데요. 20주선까지 이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긴 꼬리를 달면서 자, 20주선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 주에 20주선만 이탈하지 않고 끝나면 주식이 어차피 지수도 종목하고 똑같이 계속 오를 수만은 없죠. 그게 당연히 중간에 조정이 들어오는 건데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20주선이 올려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20주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자,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긴 꼬리가 보이죠. 원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5거래일째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서 깜짝 놀랐는데 일단 오늘 예전에 지켜줘야 될 중요한 변곡점 여기를 종가상 지켜놨기 때문에 그나마 천만다행이고요. 조금 위험한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렇게 제가 어제 거는 선이죠. 이 자리 깨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꼬리가 달고 이렇게 잘 일단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좀 다행이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10주선 딱 찍고 들어섰죠. 자, 어차피 조정받을 위치 찍고 들어선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지점 밑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했는데 여기를 잘 지켜줬습니다. 이 얘기는 새로 거래가 시작되는 목요일 금요일도 절대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좀 거셌죠. 거세다가 장박번에 조금 줄어들고 그러고 자, 금융투자 꾸준히 금융투자가 매입해주고 투신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 크게 안 밀렸는데 코스닥 시장이 크게 한번 휘청했죠. 이렇게 보시면 장 초반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 매도가 반복되고 자, 이렇게 보시면 금융투자 매수세가 많이 약했었어요. 그러다가 장 후반에 자, 금융투자에서 조금 물량을 들어오면서 개인들하고 받쳐주는 이렇게 기관이 받쳐주는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이 나중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꼬리를 달고 잘 살아났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초반에 매도하고 매수하고 반복이 있었죠. 오늘 상당히 변동폭이 큰 시장이었는데 일단 종가상 지켜줄 자리는 간신히 잘 지켜줬어요. 더 이상 밀리면 좀 크게 위험할 뻔했습니다. 자, 먼저 프레스티지 와이퍼마를 보면 어제 제가 이 친구 21선을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21선을 그냥 깨고 내려오면서 자,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왔다 갔어요. 물론 항상 대응이 중요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제 만약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두 번째로 주봉에서 5주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론 이번 주 거래일이 목요일, 금요일 이 거래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거래일 동안 5주선을 회복해 줘야 자, 추세를 유지할 수 있고 5주선을 회복해 주지 못하고 만약에 5선 밑에서 끝나게 되면 다음 주에 추가로 이렇게 올라가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꿀점 맞춘 영역이 아니죠. 대응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만약에 저라면 이 친구를 이때쯤에 신규 매수했더라면 아마 전고점 근처에서 팔았을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이 근처 21선 근처에서 매수하신 분이라면 깼을 때 바로 매도. 이게 맞아요. 물론 프레스티지 와이퍼마를 난 장기적으로 몇 년 들고 갈 거야. 그렇다면 상관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고 해서 이 주식 계속 우상이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정확히 우린 모르죠. 이제 단지 스푸트니크부에 대한 이슈는 살아있고 그렇지만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봉의 5선을 강하게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 위험한 상황까지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이 거래일 동안 5주선 위에 올려놔야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 5주선을 잘 못 돌려놓으면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개인이 샀고 외국인 기관 다 팔았죠. 연기금까지 개인이 이제 홀로 매수하고 있는데 수급이 약간 꼬여 있어요. 자, 어쨌건, 자, 주식은 꼭 지켜줘야 될 잘 지켜줘야 되는데, 21선은 오늘 꼬리 달고라도 위에서 회복을 시켜줬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이걸 회복을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목요일 금요일 회복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못하면 자 21선 타고 줄줄 흘러내릴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조금 경계심을 갖고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뭐 프레시지 와이파뿐만이 아니라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뭐 이 종목 하나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지수가 밀릴 때는 방법이 없어요.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가 밀릴 때는 자 크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땐 대응이 필요하죠. 일단 손절하고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비중 축소를 해놓고 그러고 다음을 기약하는 게 좀 맞는데 무조건 믿고 오래 들고 가는 게 꼭 정답은 아니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장기적으로 몇 년, 5년, 6년 들고 갈 거 이러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지금 대응 영역이죠. 그래서 비중 축소라든가 손절 이런 걸 감행을 해서 21선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은데 목요일 금요일날 21선이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추세가 유지될 수 있고 못 올려놓고 떨어지면 5일선이 21선을 깨는 데드 크로스가 생기고 위험해지니까 꼭 경계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넥스를 보면 역시 예전에 이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했죠. 자, 이렇게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자, 추세가 좀 무너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즈 섹터라든가 특히 스푸트니크 V 관련한 주식들도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거의 관련 밀리는 건데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1선을 저번에 이탈하면서 자, 오늘도 이렇게 61선 지켜주긴 했지만 추가로 또 밀렸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물론 이번 달 거래일이 엄청 많이 남았죠. 뭐 이제 둘째 주니까 셋째 주, 넷째 주, 마지막 주까지 한참 남았는데 이 안에 5개월선에만 올려놓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지만 지금 5개월선을 깨놨죠. 이러면 약간 경계하셔야 돼요. 5개월선을 깨놨다는 얘기는 추가로 언제든지 밀릴 수 있죠. 자, 특히 주봉에서 5주선의 이탈은 굉장히 위험해요. 목요일 금요일 다시 돌려놓으면 상관이 없지만 못 올려놓게 되면 추가로 밀릴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바이낸스가 좀 특이한 거는 이때도 고점이 35,000원대를 찍었지만 이상하게 35,000원대를 못 찍어요. 못 올라가요. 35,000원, 38,000원대를. 그래서 이 친구가 이 35,000원 위를 깔끔하게 끝나고 여기를 새로운 지지선을 삼아야 되는데 못 삼다 보니까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5주선도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 경계심을 갖고 대하셔야 되고요. 물론 지수가 살아나서 또 어떤 이슈와 함께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봐 역시 장기 투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물론 몇 년 들고 하실 분들은 그런 것도 뭐 상관없겠지만 어쨌거나 주식은 대형 영역이죠. 자, 만약에 이때쯤 샀으면 이 매물대를 자꾸 맞고 떨어지면 샀으면 매물대 맞고 떨어지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50%라도 해놓고 나머지 21선까지 지켜보고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죠. 그러고 다시 돌아 나가 주거나 잘 단단하게 지키는 자리를 찾아서 재매수를 하면 되는데 월봉에서 꽤 올라간 종목인 건 맞죠. 이렇게 3월 달에 저점이 6,000원대에서 고점이 39,000원, 6배 가까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16년도 7월 달에 이렇게 21,300~400원 여 위에서 놀기 때문에 이 점은 다행인데 이 자리까지 깨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번 달에 저점도 이 자리를 잘 지켜줬고요. 어쨌거나 5개월 선을 이탈을 하거나 주봉에서 5수선 이탈할 때는 반드시 경계하셔야 되고요. 자, 일봉에서도 21선을 깨는 상태라 물론 바로 회복해주고 돌아가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추가적으로 본인의 원칙에 맞는 자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끝에 꼭 살펴보는 박림인데요. 월봉에서는 아직 추세는 잘 살아있어요. 자, 추세가 잘 살아있어서 자, 이 점은 조금 긍정적이긴 한데 이렇게 잘 살아있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잘 지켜주고 있죠. 물론 이 친구도 바이넥스나 이 앞에 프레시바의 파마처 5선 깨면 일단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5선을 깨게 되면 크게 밀릴 수 있고 아니면 분할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수하지 말고 있다가 깨면은 추가 매수 힘들고요. 지켜주고 돌아 나갈 때 분할 매수가 맞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 친구 한번 얘기했었죠. 21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21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오늘도 꼬리가 잘 지켜졌고요. 그 꼬리가 주봉의 끝이기 때문에 모두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가 무너지지 않아서 꾸준히 들고 가도 됩니다. 대신에 21선 깰 때는 반드시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이죠. 투자자금의 동향을 보면 개인 기관 금융투자고 외국인만 좀 팔았는데 뭐 크게 변화는 없고요. 자, 어쨌건 이 황금일선이 21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깨면 추세가 그냥 툭 깨지니까 이걸 맞는 대응을 꼭 하셔야 되고요. 주봉에서도 5선 이탈 여부를 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큰 흐름의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또 급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이 친구 이때 한 7%대 급등하고 다음 이틀 뒤에 또 급등했었는데 결국 시장은 잘 못 이겨요. 모든 종목들이. 물론
시장보다 강해서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서 맞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쉽게 수익을 내지만 하락장에서 얼마나 손실을 피해가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자, 이상 매일 살펴보는 시황과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바이넥스, 박리미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